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 네. 그리고 설 명절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양해를 하죠, 서로. 너는 어떻게 1년에 한 번 오는데 맞아. 안 네, 오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오지 말아라. 네. 요즘에 동해안 이제 관광지들을 네. 보면 지금 한 60% 정도 예약이 됐는데 네. 여기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긴 모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명절 세는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명절 차례를 콘도나 호텔 가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특이한 케이스로 나왔었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후 10시까지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설 연휴하고 예. 또 마침 겹쳤어요. 아직도 백신 접종 전이잖아요. 네, 집단 네. 면역이 생기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모였을 때 또 확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건데 눈으로 바다만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게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세가지고 네. 방심하는 순간 슈퍼 감염자 한 명에게만 접촉을 해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강원 기자들의 수다타임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걸 안 하니까 어색하네요.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명절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맞아가지고 네. 임무원 선배님, 취재요정님과 함께 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 네. 그리고 설 명절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뭐 설 연휴 계획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뭔가 저 가면 4인 가족이거든요.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가족들과 특선 영화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상통화로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통화로. 네, 생각합니다. 못 본 지 오래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아쉬워하세요. 네, 어떻게 좀 지내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오기로 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 셋 가서 어머니하고 넷이 지내고 동생 가족들은 따로 그 뒤에 와가지고 또 다시 하루 정도 지내는 거. 서로 안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죠. 저는 아들하고 오랜만에 야구 온라인 게임이나 많이 하고 네. 가족들끼리 안 모이시는 거죠? 가족들이 우린 옆 통로예요. 아. 그래서 모인다고 뭐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것도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동네도. 집이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아. 가면 또 누가 신고를 하나? 뭐 이런 생각. 제가 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저희가 6명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번 설 때도 뭐 저희 부모님 가깝게 사시는데 이 예외 사항이 있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되죠. 이거 되는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애 넷을 둘이서 보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네 집을 잠깐 다녀올까 예외 사항이 있어서 누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 저희는 빠져나갈 그럼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부하시면 부모님이 약간 거부도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일찌감치 가서 이제 차례 지내고 밥만 딱 먹고 와서 이제 부모님만 이제 저희 집에 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장모님 이제 처갓집도 가야 되는데 처갓집도 못 가잖아요. 거기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잠깐 오셨다 가시는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지난해 1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네. 이렇게 들어보면 제사를 안 지내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례 제사를 안 지내고 명절을 앞뒤로 해서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만나거나 네. 아니면 인원을 최소화해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집합금지 명령 또는 5인 이상 가족들이 친지들이 만나지 않게 정부가 이제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대체로 많이 따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양해를 하죠, 서로. 네. 이제 예전에는 양해가 안 됐어요. 너는 어떻게 1년에 한 번 오는데 안 네, 오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가려고 하면 이번에는 오지 말아라.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명절 세는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 차례를
콘도나 호텔 가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특이한 케이스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미리 성묘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고 그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끼리 뭐 바닷가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네 가족끼리만 소규모로, 놀다 오고 네. 예, 이런 것 식으로 많이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이 강릉에는 저 얼마 전에 이제 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아, 맞아요. 사투리로. 네. 올 설에는 어디 댕기지 말고 댕기지 말고 내년에는 내년 설에 마카모에 사투리 좀 살려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강릉 사람이 아니 강릉에 살고 있지만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마카모에가 아마 모여 네, 내년- 마카가 네. 마카. 모두 네. 모이가 뭐 모이란 뜻이고 지금 뭐 가족 친지 뭐 이렇게 해도 5명 이상 지금 모이지 못하게 네. 되니까 그동안의 명절과는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좀 저희도 뭐 취재하면서 좀 느낀 변화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매년 이제 명절 때마다 했던 취재가 네, 대목장 네 물가 맞아요. 예, 대목장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도 네. 이제 좀 그런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물가 기사도 이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에 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약간 좀 지금 코로나19랑은 벗어나지만 이 조류독감과 예, 대결병이 이제 생기면서 그전에는 이제 제수용품 관련된 물가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달걀 뭐 이제 식재료에 관한 기사를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바뀐 게 네. 뭐 지금 연휴 앞두고 뭐 공항이 북적인다거나 네. 기차표 예매로 뭐 서로 경쟁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공항 네. 북적이는 건 못 본 지 오래입니다. 공항은 뭐 이제 거의 기사 안 나오고요. 네, 진짜 기사가 아예 안 역이나 이제 요즘에 동해안 이제 관광지들을 네. 보면 지금 한 60% 정도 예약이 됐는데 네. 여기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그 지금 60%라고 얘기는 하지만 운영을 이제 몇 가능하게 퍼센트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 객실을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60% 정도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객실은 이렇게 놔둬야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모이긴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동해안이나 이런 펜션이나 숙박업소에는 계속 그 예약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모였을 때 또 확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건데 우리 추석 때도 잘 했잖아요. 네. 네. 안 퍼지게 잘했고 가시면 되도록이면 이제 그 방 안에서만 이제 되도록 지내시다가 눈으로 바다만 보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게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까지. 세계까지. 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간 단위로 이렇게 내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금 100명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상당히 낮아졌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정세가 됐어요. 우리 최근에 뭐였죠? IM 선교회 그거 이후에는 집단 감염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일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소규모 감염 외에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이 지금 일평균 거의 25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최소화해야지만 설 연휴 이후에 더 이상 확산되는 거를 좀 저지할 수가 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국내 1호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를 냈어요. 이게 이제 국내 1호인데 백신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우리나라 2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되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치료제도 나온 거죠. 백신하고 치료제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에서 만든 이 치료제는 고위험군 중에 경증 그리고 중등증이라 해서 이게 중증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가 된 건데 일단은 치료제도 일부 확보가 됐고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니까 설 연휴 명절만 잘 지나고 나면 요 신규 확진자를 억제만 하면 그렇죠.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세가지고 네. 방심하는 순간 슈퍼 감염자 한 명에게만 접촉을 해도 네, 네. 동해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이제 소규모로 좀 여행을 가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동해안 관광지 이번에 좀 설 연휴 때 많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관광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겪어본 게 뭐냐. 신규 확진자가 막 나오고 있을 때도 동해안 관광지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해안 관광지로 많이 몰렸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철저하게 좀 방역이 지켜지다 보니까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와가지고 전파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차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동해안 관광지에 왔다가 네. 숙박업소에 머물고 바닷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하고의 접촉이 약간 그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로까지 전파가 되거나 감염이 확산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만, 역으로 보니까 제주도에도 이번 설 연휴에 뭐 14만 명, 15만 명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 제주도에서는 오지 말라고. 네. 상당히 많이, 그리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상이 없다는 것들을 좀 증명하게 만든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쪽 관광지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장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일부 완화됐잖아요.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0시까지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설 연휴하고 예. 또 마침 겹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 10시까지도 뭐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이제 연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조금 더 감소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분들은 지금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신규 확진자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지금 풀었을 때 금방 또 순식간에 10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 문제, 이거를 빨리 좀 선결을 해야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거에 좀 길이 보이는 거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영업자들 1시간 정도 늘렸는데 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좀 다니면서 좀 네. 만나봤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과연 이 1시간 늘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좀 강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예, 아웃제를 하는데 예. 예전에는 그랬대요.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대리를 부르잖아요. 대리 운전을 부르면 9시가 딱 돼도 안에 대리 부르는 동안 안에 있어도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 기다리지도 못해. 나가세요. 안에서. 걸립니다. 네, 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지키고 계시니까 예. 이게 이렇게 유지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가면은 다 손소독제하고 네.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근데 뭐 환기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식당으로 인해서 이 감염되는 사례는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거의 예. 못 찾아본 것 같고 네. 예전에는 뭐 카페에서 먹다가 네. 여기서 먹다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걸리고 뭐 공길 타고 가서. 공길 타고 가서 네.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거 보면 아마 그만큼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뭐 카페 보면은 안에서도 사람들이 커피 안 마실 땐 다 마스크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생활화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확진 숫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다른 그 확산에 좀 빌미를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백신 접종 전이잖아요. 네, 집단 네. 면역이 생기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렇죠. 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 품평의 시간. 아, 네, 강원 기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기사. 설 명절과 관련해서 좀 인상 깊은 기사를 아, 하나씩 명절과 소개해 보도록 전 하겠습니다. 명절이랑 상관없는 것 같고 왔는데 예. 설 명절에 하면 그게 설명을 사죠. 네. 네. 저는 네. 제가 쓴 기사입니다. 또요? 제가 썼는데 YTN에 이게 나가서 네.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산천어 축제를 산업화로 연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산천어를 가공해 판매에 나선 건데요. 축제를 위해 준비해뒀던 산천어는 이처럼 식재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판매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축제를 위해 준비해뒀던 산천어 77톤 대부분이 소진됐습니다. 이 산천어 축제가 이제 이게 변화를 시도한 산업화에 대한 내용인데 네. 각종 연구하는 곳이나 대학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대요. 과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손맛으로 하던 거를 이제 입맛으로 하겠다는 이 산천어 화천군의 도전이 네.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고 제목이 뭐예요? 예, 손맛 대신 입맛.
하천 산천어 축제 산업화 주목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 뭐 보면 뭐 여기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도 되게 눈여겨 볼 만하다. 다른 이제 이런 겨울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또 하나 제시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했는데 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을 벌잖아요. 예. 어떻게 잘못하면 버는 사람들만 버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골고루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또 한번 이제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화천군도 아마 이거를 이제 단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 이제 사계절로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또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걸로 보여서 제가 또 제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의 기사를 네네네. 그 지난 5일, 2월 5일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맥주 대신 붕어빵 팔고 저도 그거 갖고 왔는데. 그럼 전 선배님 그러니까요. 숟가락 얻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소상공인을 네, 했는데 이제 발버둥 치고 있죠. 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게 원래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야식 배달을 하고 붕어빵 팔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부도 이제 좀 이거 좀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도전을 둔 기사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이유로 네, 그 네.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뭐 한마디 더 보태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강릉의 뭐 유명한 한정식 집도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그 명절 전을 팔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영업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마다 지금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각자 모습을 도생. 보여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이제 예식장을 네. 하던 이제 컨벤션 네, 업체들이 다들 지금 이렇게 설 명절이나 파티를 위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다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뭐 그거하고 좀 다른 건데 평창 평화 포럼 관련해서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강원일보 기사를 좀 갖고 왔어요. 남북 공동 청소년 올림픽 추진. 평창의 기적 재현. 2월 7일 날 평창 평화 포럼이 개막을 해서 3일 동안 이어졌는데 개막 관련된 기사긴 해요. 평창 동계 올림픽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018년 2월 9일 날 개막했었는데 평창의 가치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억을 해 보면 2003년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당시에 처음 도전했을 때 실사단이 왔었어요, 평창에. 이 평창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서양인들이나 네, 그렇죠. 서구인들이 네. 평창이 발음이 안 되니까 평창의 앞 글자를 따서 PC라는 걸 했는데 평창 발음이 안 되니까 그 주최 강원도에서 뭐라 했냐면 피스 시티, 평화의 도시다 여기. 평창을 P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열렸을 때 평화가 주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남북한이 나오고 세계 네. 평화를 추구를 하고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가치들이 발현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또 2024년에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를 해놓고 있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평창 올림픽이 구현했던 평화라는 그 아젠다는 변하지 않을 거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짐 로저스라고 투자의 뭐 네. 귀재 뭐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이날 그 개막식에서 홀로그램으로 이제 등장을 네. 해서 직접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예, 신기하죠. 홀로그램으로. Mars, they would say, she would say, what is this? This is the last time we ever have this conference. I hope that from now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이분이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 여기서도 워딩이 뭐였냐면 향후 20년 이내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결국 통일이 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은 철저하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투자처가 매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남북 공동 또 전 세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평창 평화 포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오늘 좀 네, 그 마무리. 짐 로저스 회장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네. 한반도에서 BTS와 블랙핑크 콘서트를 열고 자기가 롤링스톤스를 데려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뭐 예뻤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그 강원도에서 열렸던 세계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후속적으로 그 가치를 좀 계승해 나간다면 앞으로 또 우리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